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또 한 달 만에 뵀는데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급작스러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지상 김복한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시와는 맛이 좀 다릅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감정, 그 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그 평상시에는 도를 행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도를 행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도를 행할 수 있나, 이거 고민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도대체 그런 마음을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주자학자나 성리학자들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감정 표출에 능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하다못해 벽 보고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미쳐서 살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걸 이제 시로 표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시 속에 어떻게 이제 녹아 들어가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선생님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습니까? 예, 시에 대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성리학자들이 꼼꼼해가지고요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 또 김기선 박사님께서 이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시죠. 한 가지 더.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 창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창법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잘 들었다가 오늘 거 녹음했다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전체적인 이제 제목을 이제 서정이다. 내 마음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밖으로 이제 표출한다.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다, 펼쳐낸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 지산 선생님의 시는 이제 독립운동 또는 이제 이 유학의 도를 근심하는 것, 이제 다소 굉장히 이제 어떤 뜻, 그러니까 뭐 사상지향적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읊어낸 작품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뭐 우국지사다, 뭐 아니면 그 도학자다 이런 거 빼놓고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인간 누구나 뭐 아무리 도학자라도 자기의 희노애락은 다 있고 그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읊은 시들을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 시풍이 이제 어제 지난 시간 그러한 이제 그 시들은 중국에는 이제 크게 이제 시가 당시, 송시, 당나라 때와 송나라 때 와서 중국 시가 이제 크게 완성을 보고, 그 이후로는 대개 이제 당송시의 시풍을 개성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국에도 그 당송시를 모델로 하는 그런 시풍들이 계속 전개되어 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와 송시의 그 차이점은, 당시는 이제 대체로 그 시경의 국풍의 시정신, 이제 국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민간에서 그 사람들의 애환이나 또 기쁨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읊은 게 이제 그 국풍이라 그래요. 시경에는 풍아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풍, 뭐 한마디로 한 글자로 줄여서 풍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이제 민가의 노래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밌습니다. 뭐 연애시도 들어있고, 또 서방님은 저 멀리 가 있고,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 그죠? 그럼 뭐 천리 만리 몇 년에 뭐 돌아오지도 않아 이게 이 서방이. 그러면 그러한 뭐 한들 또 나라에서
뭐 이제 막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다, 뭐 부역을 많이 시켜서 국민을 힘든다, 뭐 이런 등등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제 담은 시가 그게 이제 풍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주나라 때 시경의 주로 이제 그 국풍은 주나라 때에 이제 그 민가들이 이제 민간인들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시를 이제 받아보면은 그 지역에 그 쉽게 말하자면 고을 사또가 그 지역에 정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물러보느냐. 지금은 여론조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쫙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가면 어디 군수가 어떻게 하고 다 안다고 저 서울 가면은.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 시를 채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홍성부에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더라. 어떻게 아느냐. 이 홍성 시민들이, 홍성 군민들이 지었던 시들 있죠. 이걸 채집을 해.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 사람,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이제 그 풍속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정치에 직접 반영해요. 자, 그러한 이제 민가의 노래, 순수하게 뭐 이 내 서정을 쭉 얽는 그런 시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악부시, 한나라 때 오면 악부시라 그래요. 악부시. 이제 악부가 뭐냐면 그 나라에 악부라고 음악학자하고 부서붙자 악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이제 주나라 때 시경의 시를 채집하듯이 해서 또 전국에 정치가 잘 되는지 그 민가의 노래를 채집하는 그 기관이 이제 악부예요. 그리고 시경의 시정신과 악부의 시정신이 좀 흡사해요. 대체로 이제 그러한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정들을 쭉 읊은 시들이 나중에 이제 뭐 위진남북조 시대를 겪으면서 쭉 발전되어 오다가 이제 당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당시풍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의 이제 형태 모델이 이제 생겨났는데, 뭐 당시는 대체로 보면 이제 아까 시경의 정신처럼 이게 자기 인간들의 그 소박한 또 그런 감정들, 그것을 이제 밖으로 문해의 그 아름다움을 가미시켜서 인간의 감정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또는 이제 자연에 대한 것, 천지 자연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의 시들은 그러면서 이제 당시는 대체로 소재가 풍요하고, 또 뭐냐면 거기에는 좀 낭만적인 거 있고, 뭐 자유로운 모습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풍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당시 풍은 이제 대체로 그랬는데, 그 당대에는 이제 우리 이제 여손 박사님이 또 그런 것 전문인데, 당대에는 이 주자학이 뭐 주자학이 없었지. 주자학이 송나라 때 나왔으니까 성리학이 한태지에 의해서 이제 씨앗이 처음 뿌려지는 그런 시기고, 나머지는 도가와 또 도교라고 불교, 이제 이런 쪽 이제 사상이 이제 전국을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의 세계를 이제 이끌어 갔었죠.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와서는 우리 당나라 때 한태지가 뿌려놓았던 그 성리학의 씨앗이 이제 주렴계라고 하는 이제 인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개성되어 와서 나중에 뭐 이제 정자, 주자 이렇게 해서 남송, 북송 통틀어서 그때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세계가 구성이 돼요. 송대에 들어오면은. 그러다 보니 이 시풍이 좀 변합니다. 대체로 당나라 때는 내게 있는 서정을 읊어내고 자연스럽고 좀 이랬는데, 송대에 들어오니까 이 사대부, 쉽게 말하면 글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제 유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사유 패턴이 좀 바뀝니다. 당대에는 뭐 유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뚜렷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대에 와서 이제 그 시대에
말하자면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제 유학을 만드는 거, 그게 성리학이고 또 신유학인데, 그런 이제 4대 무치식인들, 시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 유학을 철학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학문 조류가 그때 이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해내는 이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시도 어떤 식으로 변했냐 하면은, 그 속에, 시 속에 그 이념, 사상, 천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송대 이제 그 송대 성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주렴계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시는 도를 담는 도구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당대에는 시는 도를 담는 도구가 아니고 도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일어나는 서정들을 일반적으로 읊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송대에 와서는 이 문학 작품, 특히 시가 다소 이제 이념적인, 사상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제 좀 변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송대의 시와 당대의 시들은 조금 맛깔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송대 시는 대개 천리의 그런 시,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부의 형식처럼 이렇게 사물을 구체적으로 물체 이름을 막 나열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송시 두 개의 독특한 이제 특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조선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고려 성리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고려 시대의 이제 시풍은 다소 당시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려 후기 말기 가까워지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소 이 송시풍으로 그 시단에 말하자면 시의 그 기호 또는 그 취향이 좀 바뀌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고려 말, 조선 초, 그다음에 조선 이제 중기까지 대체로 송시풍이 이제 유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전기와 중기 사이 중종 때부터 서서히 또 당시 그 송시가 한때 유행했는데 당시풍으로 점차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한선조 때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는 이 당시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삼당 시인이라 그래서 최경창, 또 이제 송곡, 이달,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세 분들을 이제 그 삼당 시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풍이 이제 조선 중기는 조금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도 그 조선 중기 이 분들 이 세 분들은 그냥 순전한 순수 시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 성리학자들은 순수 시인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사상가잖아요. 그런데 조선 말기까지 여전히 그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다소 송시풍 그런 한 기풍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도를 담는다, 시를 통해서 도를 담는다. 그게 이제 충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도적 문학관이다. 그러니까 도를 싣는 어떤 문학관, 이제 그것을 유지했었죠. 그럼 물론 이제 중기부터 당시도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선비들의 기본적으로 문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문은 그냥 단순히 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 뭔가 거기에 도가 담겨야 된다. 이게 주렴계와 주자가 처음에 이렇게 탁 박아 놓았던 성리학적 문학관, 그것을 끝까지 사실은 견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지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사상을 담으려고 그런 글인데 안에는 사상을 담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한 흔적들이 있죠. 있는데 오늘 이제 실은 지산 선생님 앞시간 했던 것은 대개 이제 송시풍,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성리학적 문학관, 그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순전히 이제 그런 사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의, 나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냥 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일어나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순례한 읊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몇 개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선생님 말씀 말씀하십시오.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 정리해서 네. 선생님은 시를 하셔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제 이게 시가 이제 미학적인 게 있어요. 이 시를 미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이 좀 재미있을 텐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악보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송대관의 유행가라는 노래 있죠. 네. 그 유행가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유행가가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치. 맞습니다. 예. 그 유행가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이제 당시풍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당시풍은 굉장히 그 휘황찬란하고요. 허무한 것도 많고 해탈을 많이 강조해요. 아시겠지만 당나라 때는 이제 그 육조 시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그 오랑캐들 뭐 중국 사람들 말로는 그 북방 이민족들이 내려와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그런 세계에서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비참한 거야. 그래서 어떤 초월적 세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왜냐면 예술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니까는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당나라 때는 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현실 부정적이야. 그리고 초월적이고 그런 세계, 이 해탈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해소보다는 초소, 뭐 이런 게 이제 글씨가 막 그렇게 바뀌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아마 그게 왜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세속국가가 있고 천상국가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천상국가로 간다고. 당나라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 굉장히 화려한 거야. 그 당시가. 마치 그 당시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듯이. 지동설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허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는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의 세월이. 아까 선생님이 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송대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소탈하고 엄격하고 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나라 말기에 5대 식국 체제가 있어요. 5대 식국.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5대 식국. 아주 엄청난 그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등장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5대 식국대 폐해들. 그 당시에 명분론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사회 윤리설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삼강오륜이 강조되는 것도 5대 식국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서 그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대부들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송시풍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서양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또 하시기로 하고요. 아시겠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당시풍과 송시풍의 차이. 당대는 그 당시가 귀족 문화예요. 화려하지.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귀족이었어요. 당나라 때는.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근데 이 송나라 때 와서는 사회 주체가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비단 옷을 입었다면 뒤에 와서는 이제 무명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야, 문화가. 그 지적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제사 지낼 때도 거기 때는 막 그냥 뭐 산의 진미를 다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와서는 북어포하고 가을 4개만 놓고 지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렇지. 거지. 예,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지.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은 중세에서 화려하게 궁정에서 여자들이 막 옷을 귀족 귀부인들처럼 이렇게 클로셋이라 해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잖아요. 화려하게 가발도 쓰고. 그런데 근대 와가지고는 간단하잖아요. 실내악 사중주. 교향곡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오케스트라단이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송대 이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실내악 사중주, 현악 사중주 간단하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선생님의 이 서정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는 정 같은 걸 마음대로 풀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 너 좋아한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 근데 송대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지. 맞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잘 그걸 선생님 좀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삼당 시인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 백광훈 우리 저 화면에 뜨죠. 백광훈, 백광훈. 최경창, 이달 다 이분들이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달은 흔한스런 흑윤의 시 선생님이고 이제 그 당시 여기 사람이 홍성. 아 그래요? 응, 홍성 사람이야. 여기 인물 많네. 예. 아주 뭐 뛰어난 시가 정말 좋습니다. 홍성 사람이에요. 그다음 최경창은 이 이제 뭔가 스캔들이 있죠. 그 홍랑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과 뭐 몇번을 가지 끄고 뭐 하는 거 옛날에 우리 TV도 나왔었어요. 그 주인공이고 백광훈은 저 호남지역 인물인데 요 세 분들이 이제 이분들 말고도 많이 당시를 짓는 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삼당 시인이다. 이제 그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하곡인데, 올해 이 세자는, 원래는 이 세자가 말이죠. 이 세자가 세하곡 할 때 이 세자는 이제 막을 세자인데, 또 다르게도 읽어요. 변방세라, 변방세자. 자, 그래서 세하곡이라 하는 건데, 이 세하곡은 특정한 하나의 시만 이제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시의 형식이 되어버려서요.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그 쉽게 말하자면 이 세하곡이 꼭 누구 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고 세하곡이라는 제목을 들고 여러 사람이 그 자기대로 시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세하곡은 꼭 한 사람의 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적인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 이 세하곡을 이제 많이 이제 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당나라 때 특히 이제 시도가 흥성할 때 성당 시대라 그래요. 이태백이 두보 있을 때 그 또 왕유 이런 시인들이 있을 때를 성당시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왕창령이라고 하는 또 시인도 있었는데 이 왕창령도 역시 뭐 거의 두보 이태백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세하곡을 많이 이제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변방에서 군에 가고 근무하고 뭐 이래 하다가 보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어떤 정들 뭐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그게 한 게 이제 그 부부간 남녀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군에 가면은 휴가도 오기도 어렵고 또 그 복무 기간도 아주 길었어요. 완전히 사회가 단절이 돼.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기간도 짧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지 이거 휴대폰도 가지고 뭐 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군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번 쩌쩌하게 가면은 아주 긴 세월을 몇 달 뭐 1년 2년 뭐 심지어 뭐 2년 거의 군에 다 그 제대할 때까지 휴가 뭐 못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그게 이제 격리된 그런 유리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애환들을 이제 그 읊은 게 세하곡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경에서 이제 부르는 이제 노래 가사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꼭 변경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군대 또는 부역 뭐 이런 데 나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인간관계 또 인간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읊은 시를 세하곡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세에 와서는 이 왕창령이가 이 세하곡 이제 이런 풍의 시를 많이 지었는데 후세에는 이제 저러한 시의 어떤 행태를 본받아서 그 제목으로 여러 사람의 시를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인간의 정 또는 뭐 남녀의 정, 세상의 고민 뭐 이런 게 담겨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산 선생님께서 이제 읊었던 세하곡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감상을 해보죠. 자, 일단 이제 제가 한번 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운 귀진
조단한데 저도 무성야 정나는 가실 장망 훔친다하니 사풍 시투페이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읊고 이제 뜻풀이를 하면은 이제 뭐 이 세운 요것은 이제 변방의 구름이다. 그런 변방 요새에 있는 끼어 있는 구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도 그죠? 평안도 뭐 주로 함경도겠죠. 압록강, 두만강 뭐 그런 강변에 이제 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뜻풀이를 이제 하면은 밑에 이제 번역한 걸 이제 보십시오. 글자 하나로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변방구름 귀진이라 모두 사라지자. 달이 처음 둥글게 떠오르는데. 자, 우리 도시에서는 뭐 달을 떠도 잘 의식을 못 해요. 그런데 신신삼골에 들어가면은 달이 막 빛이 쏟아진다 이게야. 또 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쏟아 내려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광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도시에는 형광등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빛이 제대로 발산을 제값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방은 깊고 깊어서 다른 빛이 일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빛이 내려 쏘이니까 얼마나 깊겠냐 이게. 자, 얼마나 달이 밝겠느냐. 그런데 이제 딱딱이 소리 사라지자 밤이 정녕 깊어가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방에서 지은 노래다 이 말이에요. 딱딱이는 이제 야경에 술라도는 순찰병이라 지금 현대 군대로 말하면 순찰병이라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보초를 서면은 당직 사관이 이게 지금 보초를 잘 쓰고 있느냐, 또 이게 또 이렇게 돌아다녀, 뭐 그런 것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순찰조다. 전체 군진을 순찰하는 사람. 그때 이제 딱딱이 따닥 미리 우리 간다 따닥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자, 그래서 따닥이 소리 사라지자 밤이 정녕 깊어가네. 그러니까 순찰도 이제 멈추었어. 그래 이제 밤은 쭉 깊어졌어. 달은 쭉 내렸어. 달빛은 내려 쪼이고, 순찰도 다 끝나고 그야말로 고요한 적막한 그러한 깊은 산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고향 집 가는 아득히 소식 끊어졌으니, 이게 뭐 지금은 요 앞 시대만 해도 뭐 이제 길어봐야 이제 3년인데 옛날에는 이게 더 길었어요. 그러고 참 또 어쩌면 불공평한 거지. 이제 또 이 군에 가는 사람들은 백 없는 사람이 군대 가는 게 변방 나가서 그래 지키고 그래 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죽는 거요. 죽어야 돼. 전쟁이 나면 뭐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많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참 위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고향 집 가는 소식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봅시다. 저 함경도에서 홍성 땅까지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그 누가 편지를 전해주면, 나 하나의 일개 병사인데 이 병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전체 지휘가 아니면 몰라도 일개 병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돌멩이 하나에 불과해. 거기에서는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 이런 게 없지.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넓잖아. 그리고 저기 뭐 변방 저게 안서도호부 뭐 이쪽 이렇게 가버리고 하면은 또 저기 남방 땅 끝으로 가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아무리 음서 소식이 다 끊어진다. 지금 뭐 전화하면 되잖아. 요즘 전화해서 군대에서 그런데 뭐 중대장님이 괴롭혀요 엄마 와서 좀 혼내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대. 그럼 이거는 군대가 아닌 거야. 그럼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뭐 말하자면 장교한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요. 왜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런 시대 같으면 그죠? 그래 끝구절에 이제 삭풍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삭풍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불어오는 북풍이 해진 옷 다 떨어진. 그러니까 이것도 잘 드러낸 거죠. 군복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눈발 내리는 그 북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지금 군대는 안에 내의도 있고 그다음에 군복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끼 있고 또 야상이라고 해. 야전상이 있고 그래 하면 또 더 안 되면 털이 달린 있잖아요. 또 그 바깥 완전 외투도 있어. 그래 하고 딱 이렇게 또 장갑도 다 줘. 신발은 양말은 날마다 한 번씩 빨아서 건조된 거 아침에 신고 이제 먹고 신고. 그럼 옛날에는 이제 집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젖었다. 그럼 말하냐 이게. 그러면 그것을 신고 보초를 서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발이 다 얼어버려. 그러면 또 양말이 지금처럼 이렇지도 않죠. 그 이제 제대로 그때 땀이 나고 오래되면 이게 뭐 우리 조선시대는 버선을 신었잖아요. 그 옛날 중국에는 뭘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발싸개가 있었겠지. 그럼도 비위생적이지. 지금은 저 전방에 가도 양말을 하루에 한 번 빨아 신어요. 응?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 이제. 양말을 딱 일과 끝나면 양말 딱 빨고 이제 딱 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하고 또 이제 뭐 뭔가 훈련이나 부역도 할 것이면 또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참 삶이 고달프죠. 음식이나 제대로 있겠냐 이거야. 참 춥고 배고프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해진 옷, 헤어진. 여기 이제 폐이라 그래요. 여기 까맣게 덮으시오. 그러니까 다 떨어진 옷이라. 바람이 성성성 들어오는 그런 옷이란 말이야. 그 이제 북풍이 불어오는 북풍이 해진 옷을 뚫고 들어와 차갑기만 하네. char한자 이게 딱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는 글자를 산문하고 달리 딱 압축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말을 딱 담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잘 정리를 했죠. 해진 옷을 뚫고 북풍이 말이야. 이 뚫을 뚫지 않습니까? 뚫고 들어와 한 차갑기만 하구나. 얼마나 이 피부를 잘 먹지도 못했잖아, 그죠? 요즘 뭐 군에서 고기가 의무적으로 나와. 하루에 아마 하루에 한 번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지방질도 몸에 좀 있고. 근데 옛날에는 뭐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리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 줄 모르지. 그러니까 피골 상접한데 옷은 탁 떨어지고 북풍은 찬바람은 들어오고. 그런데 하늘을 보면 달빛은 막 쏟아지는 거라. 그 인전 사방이 적막해. 그런데 고향 생각 절로 나는 거라. 우리 뭐 노래 우리 민요에도 저기 있잖아요. 뭐 고향 생각 절로 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응? 그래 이 외롭고 쓰라리고 간절히 부모 생각 또 결혼한 사람은 또 아내 생각 자식 생각 막 그러움에 시달리는데 거기다가 차가운 바람까지 들어와서 몸을 얼게 만든다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왕창영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상황을 저런 식 느낌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 뒤로 저런 식 변방에서의 상황을 그 노래하는 시가 그런 하나의 시체 비슷하게 스타일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산 선생님도 아마 요것은 아직 젊을 때 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을 내가 대신 느껴서 이 선생님의 이제 그 글솜씨에 실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낸 거라. 그러니까 이게 남의 정을 대신해서 내가 정을 읊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열혈남아 독립지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선비이지만 또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러한 서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선비의 이제 멋이죠, 사실은.